바스큘라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에서 15%가 출제되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바스큘라에 대해서 아나토미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셀리악 아트리는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 좀 공부해야 되는데, 스프링 아트리, 그리고 헤파틱 아트리, 그리고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를 우리가 합쳐서 셀리악 아트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IVC는 우리가 이제 리버잖아요. 리버에서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VC를 통해서 RA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A로 들어간다라는 거하고, 너크래커 임팩트라고 해서 레날 베인이 SMA와 아우타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SMA와 아우타에 어떤 리전이 있어서, 아니 병이 있어서 이 레프트 레날 베인을 눌렀을 때를 우리가 너크래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레프트 레날 베인이 이렇게 화살표로 레프트 레날 베인이 아우타와 이렇게 SMA 사이로 지나가는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프트 고나달 베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여기는 레프트 레날 베인에서 분지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레프트 베인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탈 베인인데요. 이 포탈 베인은 스프릿 베인과 SMV가 함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보통은 이제 13mm 미만으로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헤파토 페탈 플로우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플로우가 간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에너리즘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혈관의 벽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에너리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아우타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의 원인은, 일반적인 원인은 아스로스크로시스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하고, 겉에서 봤을 때 막 그 박동이 느껴지는 메스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요. 스칼라 애뉴리즘과 그리고 휘지폼 애뉴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나타나는 애뉴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휘지폼 애뉴리즘이라고 해서 대칭으로 나타나는 애뉴리즘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cm 이상이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론바이인데요. 이 소론바이 같은 경우는 IVC의 소론바이가 있고 헤파틱 베인의 소론바이. 근데 헤파틱 베인의 소론바이는 번디키리아 신드롬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레날 베인의 소론바이는 레날 트랜스플랜트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트라우마와 튜머, 그리고 헤파트 유리아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리오 베노스 션트나 아니면 피지툴라, 이거는 이제 바이옵시를 했을 때 키드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로인이라고 해서 이제 피머럴 아트리 펑처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 피머럴 아트리 펑처 있을 때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이제 페인풀 스윌링 되고요. 그리고 터블런트 패턴으로 나타난다. 칼라도플에서 터블런트 패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 그림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니까 라미날 플로우, 그리고 터블런트 플로우, 어딘가에 협착이 있거나 그러면 터블런트 플로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전인데요. 이건 슈도 애너리즘이에요. 슈도 애너리즘, 목이 짧다라는 게 그 하나의 특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모럴 아트리 펑처된 경우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옵시와 트라우마, 그리고 얘도 이제 네로우 넥, 아까 목이 짧다는 건 네로우 넥이거든요. 이걸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슈도 애너리즘이에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목이 상당히 시작점이 이렇게
네로 넥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슈도 에너지라는 것까지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플러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트리아 베너스에 대한 특징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아오타 같은 경우는 높은 저항값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수축계 때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완계 때 약간 역류하는 플로우를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벨로시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쭉쭉 뿜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날 아트리는 심장에서 몇 퍼센트? 15에서 30%가 공급을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아오타에 대한 거고요. 베인인데요. IVC는 소투스 어피런스라고 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IVC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탈베인인데요. 포탈베인은 로우 벨로시티로 해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호흡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숨을 내셨을 때 어떤 속도의 변화도 없고 콜랩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IVC나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호흡에 따라서 우리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 얘네들이 콜랩스가 된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렇게 호흡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트리파제 플로우 패턴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날 베인 같은 경우는 로우 벨로시티로 해서 컨티뉴스 플로우, 계속적인 플로우가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포탈 베인하고 레날 베인하고 비슷하죠. 계속적인 로우 벨로시티면서 컨티뉴스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에 따른 도플러의 웨이브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